(19번) 포타슘, 칼슘 20번에서 d오비탈 전자 배치가 아니라 s오비탈 전자 배치가 먼저 된다고 했었죠. 이유는 뭐라고 그랬었냐면 s오비탈이 가지고 있는 침투 효과 덕에 전자가 핵 가까이 더 배치될 수 있으면 이 전자하고 핵 사이 인력이 더 커지고 더 많이 안정해지니까 D 전자 배치보다는 S 전자 배치가 먼저 이루어진다.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20번까지 전자 배치를 했는데 이제 드디어 몇 번? 21번 원소에 한번 전자 배치를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걔가 누구냐? 스캔디움이라고 하는 그 원소인데 얘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칼슘에서 전자 하나가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20번, 21번의 관계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18개까지의 알곤 전자 배치는 같을 거고 여기에 나머지 두 개의 나머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세 개의 전자를 배치하면 되는데 어찌됐건 s오비탈에는 전자가 두 개가 다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전자를 배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드디어 3d 오비탈에도 나머지 하나의 전자를 더 채워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그 4s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진 다음 그 다음 3d 오비탈 전자 배치가 될 때 전자 배치를 요렇게 써야 되느냐 아니면 요렇게 써야 되느냐 이게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릴까요?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4s 오비탈 다음에 3d 오비탈의 전자 배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아까 했던 이렇게 싸움 원리를 보면 4s 다음 3d가 맞단 말이에요. 3d의 전자 배치를 할 건데 이때 여기에 있는 4s2하고 3d1, 3d1, 4s2 이게 서로서로 어떤 상황일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입장에서는 요쪽을 선호합니다만 그 강사의 취향에 따라 요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좋아하는데 사람들에 따라서 이렇게 쓰시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아까 다시 그렸던 3D하고 4s 오비탈의 전자껍질 분포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핵에 더 가까운 건 누구라 그랬어요? 4s보다 3D가 핵에 더 가깝게 있다고 했었죠. 평균적으로는. 자, 그래서 전자가 19번, 여기서 써놓은 19, 20, 21이 원자번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19번 원소 누구였죠? 19번 원소, 요 포타슘. 그래서 드디어 처음 4s1의 전자 배치가 됐고요. 20번의 칼슘 같은 경우 4s 오비탈의 전자가 2개가 채워진 거니까 20번 같은 경우는 4s 오비탈의 전자가 2개 이렇게 들어간 거고 드디어 21번에서 스캔디움 21번에서 3d 오비탈의 전자가 된 상황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3D에 전자가 배치되기 시작하면 그럼 그게 뭘 뜻하는 거냐면 3D1부터 3D 몇 번, 3D 뭐까지? d오비탈은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가요? d오비탈은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가요? 10개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10개까지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이 3d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까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어쨌거나 3d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가 있건 최대 다 들어가서 10개가 되건 배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D 전자와 기존 4S 전자 사이에 청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냥 s오비탈의 전자 배치가 됐던 것에서 갑자기 그 안쪽에 d오비탈 전자 배치가 되면 이 전자하고 요 전자, 이 전자하고 이 전자 사이에 뭐가 나타난다? 이압 청력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러한 청력 현상을 요걸 아까 얘기했던 쉴딩 이펙트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3D 전자 배치 때문에 바로 4S 전자의 침투 효과, 이것이 약해지는 겁니다. 혹은 없어진다라고 과장돼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침투 효과가 뭐였어요? 4s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희한하게도 핵 가까이 들어와서 핵하고 인력이 아주 강해지는 현상, 그런 걸 침투 효과라고 했잖아요. 그 덕에 s 오비탈 전자는 안정해졌어요? 불안정해졌어요? 침투 효과 덕에 바로 4s 전자가 안정해졌었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 청력이 나타나게 되면서, 특히나 이 청력이 왜 중요하냐면 평균 거리는 3D 전자가 4s보다 가깝다고요, 핵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놈의 전자가 이압 이런 식의 침투가 어려워지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3D보다 4S 전자가 어떻게 되느냐? 불안정해집니다. 3D보다 4S 전자가 불안정해집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4s 오비탈 전자가 안정했던 이유가 뭐예요? 침투 효과인데 3D의 전자 배치가 되면 그 안정화를 시켰던 침투 효과가 없어지니까 안정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때부터는 4s 오비탈 전자가 더 이상 안정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요 두 표기 나는 이쪽을 선호합니다. 왜 이쪽을 선호하느냐? 국제적으로 이 표현을 더 많이 쓰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한국과 중달책은 이쪽 표현을 좀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뭐냐면 한국에 있는 많은 강사들은 이쪽 표현을 선호하는데, 나는 이제 뭐냐면 물리학적 근거로 이쪽을 조금 더 선호한 건 있습니다만, 뭐 강사마다 취향의 차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수업을 맡고 있는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취향에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표현의 차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이 녀석은 누가 더 안정하냐의 순으로 오비탈들을 배치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3D1, 4s2는 바로 안정 순서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을수록 더 안정한 오비탈이란 뜻이고, 오른쪽에 있을수록 좀 더 불리한 오비탈이다 라는 뜻으로 표기하는 방법이고, 위쪽에 있는 4s2, 3d1은 이건 안정 순서라기보다는
이 녀석은 채움 순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채워지는 것은 어쨌건 4s 오비탈보다 그러니까 4s 오비탈에서 먼저 전자가 채워지고 그 다음 3d가 채워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나열하는 건 여기서 먼저 전자가 채워졌다, 그 다음 여기에 전자가 채워진다의 채움 순서를 그냥 나열하는 거고요. 이건 뭐냐면 채워진 최종 상태에서 그래서 누가 더 불안해졌느냐, 누가 더 안정해졌느냐의 순서로 표기를 한 거란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원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성격들을 표현할 때는 채움 순서보다는 안정 순서로 전자 배치를 표기를 하는 게 사실은 많은 화학적 성격을 표현하는데 조금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4s 전자가 밸런스 오비탈이 되는 겁니다. 4s 오비탈이 밸런스 오비탈이 되는 겁니다. 자, 밸런스는 무슨 뜻이냐면 밸런스는 우리말 번역으로 원자가 오비탈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바로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 자,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가 뭐예요? 바닥 상태 전자 배치가 뭐예요? 가장 안정한 것부터 쌓음 원리에 따라서 차곡차곡 쌓아 올린 걸 바닥 상태 전자 배치라고 했죠. 그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에너지 중위가 가장 높은 것, 그걸 밸런스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캔디움 같은 경우 전자 배치가 됐을 때 4s 오비탈의 침투 효과가 사라지면서 더 이상 안정하지 못하다고 했죠. 그럼 결국 얘가 가장 불안정한 거니까 스캔디움 전자 배치에서는 4s 오비탈이 가장 불안정한 오비탈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4s 오비탈이 가장 불안정한 원자 오비탈이 되기 때문에 그 덕에 이 스캔디움은 주기율표상 가장 안정한 것이, 가장 불안한 것이 3D가 아니라 4S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캔디움은 주기율표상 4주기에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것이 스캔디움에서부터 20번 아연에서 일어나는 전자 배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덕에 자 그러면 자 여기 주면 되겠어요? 여기 준다?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지우자. 그래서 원자의 이온화를 나타낼 때 어떻게 하냐면 바로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어떻게 밸런스 오비탈의 전자를 뜯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설명 방법에 따라 다른 이온화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오비탈의 안정성 순서를 위주로 설명을 한다면, 예를 들어 22번 타이테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22번 타이테늄은 아까 여기 써놓은 스캔듐보다도 전자가 몇 개가 더 많은 거예요. 전자가 하나가 더 많은 거죠. 그럼 이 녀석 전자 배치는 어떻게 써주면 되겠어요? 바로 18번 알곤까지 똑같고 4s오비탈의 전자 2개, 3d오비탈의 전자 2개.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만약에 얘를 타이테늄 2 플러스로 만들고 싶다. 왜냐하면 저 타이테늄은 2 플러스 양이온 상태가 잘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2 플러스라고 하는 건 전자를 몇 개 떼어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전자를 2개 떼어내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기 좋겠어? 가장 불안정한 전자를 떼어내는 게 가장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에너지 순서는 어디가 안정하고 어디가 불안하다고 했어? 이렇게 쓴 것은 바로 왼쪽으로 갈수록 더 안정한 전자 배치인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불안한 전자 배치니까 여기서 전자 2개를 제거한다는 얘기는 이 전자를 제거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타이테늄 2 플러스의 전자 배치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 3D2라고 쓰면 된다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때 전자가 채워지는 순서, 보이시죠? 전자가 채워지는 순서로 오비탈을 배치한 경우는 설명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듭니다. 여기에 있는 타이테늄의 경우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타이테늄 전자 배치를 어떻게 쓸 거야? 채워지는 순서로는 4s2, 3d2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도 타이테늄 2 플러스 전자 배치는 3d2로 쓰는 거야. 왜냐하면 오비탈을 안정성 순서 위주로 표기를 하건 채워지는 순서로 표기를 하건 여기에 있는 타이테늄 2 플러스가 3d2, 타이테늄 2 플러스가 3d2인 것은 이미 실험적으로 결정된 거거든. 이미 이렇게 된다라는 건 실험적으로 되어 있거든. 그러면 무슨 말이겠어요? 오비탈을 안정하고 불안한 것 상태로 썼을 때 이 4s 전자를 제거해서 이가 플러스를 만든다라고 하건, 먼저 채워지고 나중에 채워지고 한 순서대로 쓴 다음에 이 녀석을 2 플러스 양이온으로 만들건, 결론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여기서는 어떤 설명을 만들었으냐면 아주 고약한 설명을 만들었어요. 어떤 고약한 설명을 만들었으냐면 그냥 4S는 먼저 채워지고 먼저 이온화된다. 된다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설명을 만들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표기하는 걸 아주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이제 몇몇 교사들, 특히나 영재고나 과학고 교사들은 중달책이나 하이탑 화학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설명들을 하는 교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막 반감을 갖고 싸우지 마시고요. 교사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근데 사실은 전체 논리 구조 속에서 이야기가 잘 들어맞고 편한 것은 확실히 이쪽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표기는 뭐야? 결론적으로 3D의 전자 배치가 되면 4S가 불안해지고 3D가 안정해진다는 얘기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를 지금 그대로 순서를 쓰면
그냥 불안정한 오비탈이 이온화돼서 남아있는 전자가 이온의 전자 배치다 라고 하는 게 논리구조적으로 훨씬 좀 더 깔끔한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사람도 있다. 뭔지 알겠죠? 그래서 정말 그런지에 대해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거기 3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31페이지 31페이지 그림 하나 보실래요? 찾았습니까? 31페이지의 그림 찾았죠? 31페이지 그림에 보시면 그림 24라고 있을 거예요. 그림 24 찾았죠? 찾았죠? 그러면 이때 여기 거기 잘 보시면은 그 X축이 원자 번호고 Y축이 오비탈 에너지거든요. 찾았어요? 31페이지 그림 24 거기에 내가 보조선을 하나 그려 놓았는데 원자 번호 20번인 거하고 원자 번호 21번인 거하고 찾았어요? 내가 보조선 그려놨죠? 바로 20번, 21번 21번 그 다음에 라비아 찾았어요? 21번 내가 이 보조선 딱 그려놨죠? 그 다음에 무아띠 내가 보조선 딱 그려놓은 거 보이죠? 보조선 딱 그려놓은 거 보이죠?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실험 데이터예요. 아시겠죠? 빼도 박도 못하는 실험 데이터인데 그때 거기 잘 보시면 그 21번 스칸듐에서 가장 에너지가 불안한 오비탈이 뭐예요? 쭉 선을 따라가면 4s라고 돼 있죠. 보이세요? 라비아 찾았어요? 4s? 4s? 무아티도 찾았죠? 저 LOD 찾았죠?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을 위해. 자, 교재 31페이지에 있는 그림 24에 원자 번호에 따른 각 오비탈들의 오비탈 에너지를 이렇게 딱 도시한 실험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예를 들어 21번 스칸듐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조선을 내가 21번부터 이렇게 쫙 그어놨다고. 그러면 이게 1s, 2s, 2p 에너지 준이란 말이지. 그러면서 제일 불안한 게 누구냐면 바로 요 따라간 4s 오비탈 전자가 여기서 제일 불안해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전자 배치가 됐을 때 가장 불안정한 4s 오비탈이 가장 불안정하잖아. 그걸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표기를 하는 것이 4s가 먼저 채워지는 건 맞지만 그걸 역전시켜서 더 오른쪽에 쓰는 것이 이런 이온 전자 배치를 표기할 때 훨씬 이론적으로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를 하나 더 보여드리냐면 한 장 넘겨서 34페이지 한번 보세요. 34페이지. 그래서 거기 교재 34페이지에 보시면은 뭔가 스캔을 해놓은 표가 있을 거예요. 34페이지에 스캔해 놓은 표가 있죠. 이건 내가 텍스트로 안 바꾼 거고요. 그냥 스캔을 해놓은 거거든요. 거기에 마찬가지로 교재 34페이지에 21번 스칸듐의 전자 배치를 한번 보세요. 21번 스칸듐의 전자 배치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을 거냐면 알곤 한 다음에 3D1, 4S2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을 거라고. 찾았어요? 그 라비 찾았어요? 무아팁 찾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호한다라고 하는 표현대로 돼 있을 거라고. 여기 보시면은 21번 스칸듐에 보시면 3D1, 4S2라고 돼 있지. 어디? 교재 34페이지에 요 녀석을 보면. 알겠죠? 자, 근데 이 표에 붙어 있는 주석을 한번 볼까? 이 표에 붙어 있는 주석을 보면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아래쪽 주석에 보면 아래쪽에 봐봐. 내셔널 부루 오브 스탠다즈 찾았어요? 내셔널 부루 오브 스탠다즈 찾았어요? 두 번째 주석에 그렇게 쓰여 있죠. 이게 우리말로 바꾸면 무슨 표현이겠어요? 국립표준청. 청이란 말 있잖아요. 청을 영어로 부루라고 하거든. 국가기관 청. 그러면 여기서 내셔널은 어느 나라 내셔널 얘기하겠어요?
설마 우리나라는 아닐 것 같잖아요. 영어로 쓰여 있으니까. 미국이요. 미국.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뭔 말이냐면 미국 같은 나라는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세금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딱 확립을 해 놓는다고요. 세금을 활용해서.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금을 써 가지고 이렇게 딱 규정을 해줘요. 괜히 헷갈리게 네 맘대로 쓰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국립표준청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해도 제 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 대표적으로 하이탑, 준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뭐 에킨스, 옥스토비, 이런 사람들, 혹은 뭐 휴이 이런 사람들 책에는 이렇게 또 돼 있어요. 근데 준달과 하이탑에만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대한민국의 많은 강사들과 교사들은 준달 책과 하이탑 책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가리킬 수 있어. 그리고 이런 식의 표현을 또 쓰는 또 하나의 논리 구조 중에 리치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 리치 앤드 수터 다이어그램 이라고 하는 야매 이론이 있거든요. 야매 이론. 이건 진짜가 아니고요. 야매 알겠어요? 야매 이론이 있는데 그 야매 이론을 몇몇 교사들이 굉장히 성경처럼 떠받드는 교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야매 이론을 토대로 막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싸우지 마시고 그냥 교사가 하라는 대로 해. 알겠어요? 나는 이걸 좋아하는 이유를 얘기를 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날 교사가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싸우지 말고 교사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아시겠죠? 혹시 싸운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많았겠죠. 그래서 나는 항상 조언하기를 절대 싸우지 마라. 알겠죠? 그냥 하라는 대로 해라. 알겠죠? 그리고 이 리치 앤드 수터 다이어그램은 과거 경남과학고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내 교재 뒤에 붙어 있습니다. 교재 뒤쪽에 보시면 교재 뒤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뒤에 그 내가 그 만든 파일이 아니라 이렇게 스캔한 파일이 있을 거예요. 스캔한 장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스캔한 거. 저 뒤쪽에 스캔한 장이 있을 거예요. 스캔한 거. 요거 말고 한 장 앞에. 요거. 요거. 이거. 자, 지금 보고 있는 그 페이지 있죠? 이거 보고 있는 페이지. 요거. 요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학교에 가시면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교사 중에 그 고미나 씨라고 있어요. 고미나 씨. 미스 고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차차 선생님하고 동기래요. 저 경북대 동기래요. 차차 쌤하고 동기래요. 그래서 나보다 6살이 어리거든요. 그 양반이. 그래서 이제 나보다 어린 사람인데 그 경남과학고에서는 좀 이렇게 지방령 같으신 분이야. 지방령 알죠? 지방령. 그래서 그분 교재야. 그분 교재에 나와 있는 거를 내가 거기에 내 손으로 막 필기를 해놓은 거 보이죠? 요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그 메모를 해둔 거야. 아시겠죠? 해둔 거야. 근데 결론으로 얘기하자면 이 이론 전체가 야매야. 그냥 전체가 야매야. 그럼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은 거야. 아시겠어요? 달아놓은 거야. 그런데 이번에도 이걸 강조할지 모르겠어. 근데 좀 느끼신 것 같아. 작년부터 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던데. 왜냐면 야매라는 걸 느끼신 것 같아. 그래서 안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담당 교사가 리치 앤드 수터 다이어그램 이라고 말을 하면 이거야. 이거라고 하겠어요?
이거라고. 그래서 지금은 설명을 안 할 건데 여기 내가 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지? 이것만 읽으면 돼. 알겠어요? 그리고 리치 앤 수터 다이어그램에 대한 어떤 인도 사람이 쓴 논문이야. 인도 사람이 쓴 논문. 이 논문 읽으면 뭐라고 돼 있게? 잘 안 들어맞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틀릴 때도 많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 리치 앤 수터 다이어그램은 어디서 이제 보통 그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미즐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놀게닉 케미스트리의 일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미즐러라는 사람의 교재도 내가 지금 수록을 해 둔 거거든요. 그래서 혹이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혹시 교사가 리치 앤 수터 다이어그램을 이런 다전자 전자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얘기를 한다면 여기 있는 내용 보고 여러분들이 발표를 해. 알겠어요? 발표를 해. 안 어려워. 그냥 다 야매야. 야매. 근본적인 이론이 아니고 이런 식의 전자배치를 암기하는 암기법이야. 아시겠어요? 암기법 중에 리치 앤 수터 다이어그램이 있어. 근본적인 원리가 아니야. 아시겠어요? 근본적인 원리는 아까 오비탈 에너지 준이 보여줬죠. 그게 근본적인 데이터야. 근데 그거와 무관하게 오비탈 전자배치를 이렇게 쓴다고 할 때의 이것의 암기법 중에 개발되어 있는 것이 리치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 근데 올해도 할진 모르겠어서 안 할 건데 나는 안 할 건데 혹여나 한다면 나한테 한다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그때 요 그림을 다시 설명해 줄게. 알겠죠? 그렇죠? 여하튼 그래서 요런 식의 표기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게 어떠냐. 아시겠죠?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다. 그래서 이거 저기다 준다. 이쪽 준다. 줄게요. 준다. 뭐할 때 미치고 되겠어요? 지우자. 쓱. 또 이거는 또 창원과학교에서는 안 해. 창원에서는 또 안 해. 사실 난 이걸 내가 손으로 써놓긴 했지만 내가 화학을 30년 공부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화학과에서는 안 가르쳐요. 화학과에서는. 왜? 암기법인 야매니까요. 그래서 난 30년 동안 난 한 번도 이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대전과학고, 대구과학고, 그 다음에 광주과학고 다 수업을 했어도, 한과형 수업을 했어도 이 얘기를 하는 그 강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난 이거 몰랐어요, 이거. 야매라 몰랐어요. 그래서 화학책에는 안 나와, 이게 안 나온다고.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경남과학고에서 38기부터 수업을 하는데 거기 이제 똘똘한 친구들이 선생님 뭐가 부자예요?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여서 뭐가 부자야? 무슨 거 봤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 나 처음 들어.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막 수업 자료를 보여줘. 그럼 나도 좀 황당하잖아? 찾아서 읽어봤더니 야매야. 야매. 그래서 어디에만 거의 수록되어 있냐면 미즐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무기화학 책에만 조금 수록되어 있고 아마 화학 교육과에서 조금 가리키나 봐. 암기법이니까 학생들한테 외우게 시킬 때 이 테크닉을 쓰나 봐. 그래서 화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이거를 공부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화학 교육과를 졸업한 사람은 이걸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 그래서 난 이걸 화학을 30년 공부했는데도 처음 봤어. 그래가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자료를 찾아본 거야. 그랬더니 자료를 읽어봤더니 결론은 잘 안 들어맞는다. 야매다가 결론이야. 근데 이제 이거를 성경처럼 가리키는 교사가 있을 수 있거든. 그러면 그때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라고. 무슨 말 알겠죠? 여하튼 그래. 자, 그럼 여기 지운다. 지우자. 자, 그 다음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하나 알아야 될 거 5.2. 5.2. 자, 5.1 됐고 그다음 5.2. 자, 사주기. 전이금속
전자배치. 요걸 외웁시다. 이야, 뭐 하자고요? 외웁시다. 자, 내가 주기율표 내 다 외운다고 해서 나 다 못 외운다 그랬어요. 나 주기율표 못 외운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외우면 20번까지 외워, 20번까지. 20번에 추가 30번까지 외워요. 그러면 21번부터 30번까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기율표 외우고 있는 건 요거 포함해서 30번. 그 다음에 뭐 할로젠 원소 몇 개, 뭐 비활성 기체 몇 개, 알칼리 금속 몇 개 해서 그게 다예요. 나는 다 못 외우거든요. 그런데 이것까지는 외우고 있어야 불편함 없이 화학을 공부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다는 못 외우더라도 요것만 기억합시다. 알겠죠?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바로 NBS 추천. NBS 추천. 자, NBS 뭐 아까 보여드렸던 내셔널 부루 오브 스탠다드 아시겠죠? 거기서 얘기하는 전자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쓸 텐데 지금 뻗덩거려서 여기다 써보자. 자, 21번 스캔디움, 22번 타이타늄, 23번 바나디움, 24번 크롬, 25번 망가니움, 26번 철, 27번 코발트, 28번 니켈, 29번 쿠리, 30번 아연. 요 10개입니다. 아시겠죠? 더도 덜도 말고 딱 10개. 그럼 이제 얘 전자배치가 어떻게 되느냐? 우선 18개까지는 누구랑 다 똑같겠어요. 알곤까지는 똑같을 테니까 그걸 이제 반복적으로 써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때 결론적으로 3B하고 4S가 경쟁한다는 건 아시겠죠? 3B하고 4S가 경쟁한다는 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전자배치는 다 기본적으로 3D, 4S, 3D, 4S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쭉 표기를 하시고요. 자, 여기에 3D, 4S 중 먼저 채워지는 건 어느 쪽이라고요? 먼저 채워지는 건? 먼저 채워지는 건 S오비탈이 먼저 채워진다고 했어요. 이유는 무슨 효과 때문에? 침투 효과 때문에. 침투 효과 때문에 S가 먼저 채워져. 그런데 한 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 개수는? 한 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 개수는 2개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그냥 반복적으로 2, 2, 2, 2, 2, 2 우선 써보자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S오비탈의 전자가 다 채워지면 드디어 이제 어디 전자배치가 돼야 돼? D오비탈 전자배치가 돼야 되지. 자, 그런데 D오비탈은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채워질 수 있어? 10개까지 채워질 수 있지. 그러면 순차적으로 D오비탈의 전자가 어떻게 들어가겠어? 하나부터 10개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 전자배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D1부터 D10까지를 그냥 쭉 나열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D1에서부터 D10까지니까 원소 개수도 몇 개인 거야? 딱 10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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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이거 외우라고 그랬지.
이거 어떻게 외우느냐? 뭐 하여튼 최대한 외워야겠죠? 근데 나 사실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 화학 선생님이 요거를 요렇게 외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30년 전 기억인데 그 기억으로 난 이걸 외우고 있거든요. 근데 나 이거 솔직히 이런 거 되게 싫어요. 되게 싫어하는데 왠지 그 화학 선생님이 나 고등학교 때 다녔던 그 부산과학고 때 그 흰머리 화학 선생님께서 그 뭐냐면 나한테 말씀해 주신 건데 진짜 이거 나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그 화학 선생님 가르쳐 주신 대로 바로 봐 이렇게 스티브크 아이 부끄러워 저한테 알겠어요? 망페 코니쿠젠 알겠죠? 나 이렇게 외워요. 알겠어요? 스티브크 망페 코니쿠젠 이렇게 외웁니다. 진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외우는 거죠. 밑도 끝도 없이 외우는 건데 이게 이상하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나름의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들이 가리키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하여튼 안에서 알아서 외워 알겠죠? 근데 이제 나는 이런 거 되게 부끄러워하는데 이런 그냥 하는데 그냥 편한 대로 외우라고 알겠죠? 그런데 이게 외우는 게 왜 중요하냐면 외움과 동시에 전자배치를 바로 쓸 수 있어. 뭐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외우는 방식 철 전자배치를 알고 싶어. 그럼 잘 봐. 스티브크 망페 몇 번째야? 6번째지. 그럼 그냥 D6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외우는 이유는 d 오비탈 전자배치가 때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바로 판단하기 위해서 외워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 순서를 꼭 기억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뭐가 됐건 이 10개 순서를 꼭 기억해야 돼. 알겠죠? 됐죠? 그런데 말입니다. 항상 세상 일은 예상처럼 되어 예상에서 빗나갈 수 있어요. 예상에서 빗나갈 수 있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봐. 요 크로미움, 요 코퍼. 얘 뭐라고 발음한다고요? 크로미움. 얘 이름? 코퍼. 아시겠죠? 코퍼. 이 두 개가 예상과 달라집니다. 어떻게? 5, 1이 됩니다. 10,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됨을 꼭 따로 외우셔야 됩니다. 얼마나 유명한 녀석들이냐면 얘들 수능에도 나왔었습니다. 웬 수능? 요즘 수능 말고요. 내가 수능 봤을 때. 나도 수능 봤다고 했죠? 내가 수능 2회 세대예요. 수능 1회가 93년에 있었거든요. 내가 94년에 수능 2회를 봤었어. 수능의 산 증인이랄까? 뭐 어쨌건. 그때 수능에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이게 있었거든요. 그때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이걸 가리켰다고. 그때 크로미움과 구리의 전자 배치가 예상과는 달리 s오비탈의 전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예외성이 있었는데 그걸 암기해서 답을 정하는 문제가 나왔었다고요. 그래서 이 10개 중 크롬하고 구리가 예외적으로 다르다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 문제로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이 예외성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할 건데 자, 뭐 중간에 줄게요. 여기 줄게요. 이거 짜잔 보자. 자, 그래서 이 사주기 전이금속의 전자배치 중 방금 저 전자배치 외우시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예외성이 있다.
이 예외성을 설명할 때 사실 아까 얘기했던 which 이게 이 예외성을 쉽게 암기하게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 리치 앤 다이어그램, 리치 앤 수도 다이어그램을 배우면 아 뭐 이렇게 외우면 되겠구나를 알 수 있는데 근데 난 뭐 저걸 크게 좋아하는 건 아니라서 저 자체로 놓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 1. 홀전자 최대 전자 배치가 안정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저기 있는 24번 크로미움 있죠. 얘가 예상한 바에 의하면 3d 오비탈하고 4s 오비탈에 예상으로는 s 오비탈에 전자가 2개가 들어가고 d 오비탈에 전자가 4개가 있는 요것이 크로미움의 예상된 전자 배치죠.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짜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는 4s 오비탈에 먼저 전자가 채워지고 최대 2개까지 들어가니까 4s2 한 다음에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왜 24번이기도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다 홀전자의 스핀 방향도 마저 다 같아 버리면 여기서부터까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훈트룰을 잘 만족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로미움에서의 전자 배치가 예상과는 다르게 이럴 때 더 안정한 것 같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냥 짐작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이 예외성 있잖아요. 이 예외성 사실 이유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이 예외성에 대해서는 그냥 이 현상을 기억해서 쓸 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유를 굳이 붙일 필요는 없지만 그냥 생으로 외우라고 하면 못하니까 내가 저렇게 말씀을 살짝 해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쿠리. 여기서는 두 번째 모두 채워진 전자 배치가 안정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29번 굴인데 4s 오비탈하고 3d 오비탈 사이에서 s 오비탈 2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d 오비탈 9개 전자 배치가 된 것이 구리의 예상된 전자 배치였을 때 (3d) 오비탈과 4s 오비탈에서 나타나는 실제 전자 배치는 짜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3D 10이 돼버리면 여기에서 더 많은 전자가 가득 전자 배치를
하고 있게 되니까 이쪽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안정할 수 있겠다 라고 짐작해 보는 거지. 그래서 조 크롬하고 구리에서 예상과는 다른 전자 배치들이 나타난다 라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좀 오케이 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 해볼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주기율표 있죠. 주기율표. 그 주기율표가 어떤 원리로 구성되는지를 설명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주기율표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모 반듯한 모양이잖아요. 근데 네모 반듯한 모양에서 어디는 막 비워져 있고 막 어디는 막 줄이 하나 더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어떤 원리로 주기율표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이런 식의 전자 배치로 완벽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주기율표의 구성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해볼 예정입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다음 시간은 수요일 이키마쇼. 알겠죠? 수요일 날 와주시기 바랍니다. 3시 반이었나? 3시 반? 3시 반? 3시 반,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오시면은 아무도 없을 거야. 그래서 학원에 아무도 없을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와서 이제 문 열어주면 너무 돼.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시마이 데스.